후반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0주차 자리 가보시면 안내문, 우리 수업 프로젝트 관련 안내 해가지고 .pdf 파일 하나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거 열어갖고 같이 구경해 볼 거고, 여러분 이제 게임 다 만들어 갖고 제출할 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py 파일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써서 제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당히 편집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다 게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편집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 친구 무료로 오픈소스로 돼 있는 친구니까 저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아마도 제일 편하게 우리 지금 1학년 1학기 시점에서 내가 저런 영상 관련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 한다면 아마도 제일 편하게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저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어떻게 쓰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내문 보시면은 뒤편을 보시면 이제 예시 주제랍시고 세 가지를 제가 꼽아놨는데 그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보드를 쳐서 어떻게 .py 파일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냐를 오늘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빠르게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론 수업을 끝내는 거고, 여러분 본인 게임 어떤 거 만들 거다 생각난 거 저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오늘은 진행할 거고, 내일 이후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과를 7개를 다 주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수업인데 제가 이제 소위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마 길어야 1시간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일단 공통적인 얘기하고,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저 지금 게임 이 부분 안 돼요 라든가, 저 지금 주제 요거 정했는데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라든가, 우리 33명 친구들 개인별로 봐드리는 시간으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진도 나갈 거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이미 나갔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는 아마도 전체 시간을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내문 살짝 구경해 보고 옵시다. 6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긴 말 안 볼 겁니다. 대신 나만의 게임 하나,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갖고 제출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거 살짝 요약해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거는 그래 우리가 과제는 출제하지 마로 결정 나서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기는 한데, 요 프로젝트도 100% 여러분 손으로 짜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100%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것도 역시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예를 들면 우리 수업시간 여유 시간에 손 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요즘 다 집에서 해줘 할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눈에 다 보이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그것도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그거를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부분은 그래 내가 한번 직접 도전해 봐야지, 어느 부분은 귀찮으니까 얘한테 짜달라고 해야지 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 엔터키를 치는 건 사람인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물어볼 때도 결국 여러분이 키보드 쳐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키보드를 어떤 식으로 칠 거냐, 그 근거에 해당하는 내 머릿속 생각은 지금 이런 상태였다와 같은 것들을 꼭 머릿속으로 생각을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진행해 보시면 충분히 의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간중간 저한테 도움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일단은 그래 우리는 게임 만들 거란 말이죠. 무슨 게임 만들 거냐, 그 주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규학기 때는 진짜로 여러분 자유롭게, 그때는 이제 자 우리 지금 6일 남은 거잖아요, 종강까지. 그렇게 따지면 정규학기로 가면 그 6주가 된단 말이죠. 한 달 반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1.5주가 남은 건데. 그래서 정규학기 때는 진짜로 제가 특별히 힌트 같은 거 드리지 않고 알아서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정해갖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미분적 분학이랑 같이 듣고 있으니까 그쪽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맨 땅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계절 학기는 일단 이따가 수업 끝날 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무려 몇몇 친구들은 내가 태어나서 그 게임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가끔 앉아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엄마 핸드폰으로 어렸을 때부터 게임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무튼 그런 엠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내가 파이썬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갖고 프로그래밍은 잘하는데 그 게임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손을 못 쓴다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중간 여유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주제를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꼽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요 안내문 뒤에는 지금 예시 주제를 3개를 지금 붙여놨으니까 거기서 스타트를 하셔도 됩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는 건데 꼭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런 게임 내가 만들기만 하면 완전 예를 들면 뭐 판매 대수 뭐 100만 개, 1000만 개 얼마든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도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 그런 게임 이미 예를 들면 40년 전에 출시가 됐었다라든가 막 그런 대참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독창성이라든가 창의력 같은 것들은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내가 과거에 플레이 해본 적 있는 게임의 조금 간소화된 버전을 이번에 만들어 봐야지는 오히려 제가 권장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해본 적 있는 게임이니까 그 게임의 어느 부분이 재밌었는지라든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스타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채택해 갖고 들고 오셔도 돼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 6일 만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플레이해본 게임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절대로 6일 만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거보단 훨씬 더 간단한 걸 만든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관련한 협의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유인데 일단은 이번 주 넘어가기 전에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프로젝트 기간이 짧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기말고사 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간단한 거 만들면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면 성공하는 게임 같은 거 만든다. 그건 너무 간단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걱정된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우리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완성하기에도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처음에 주제 정할 때는 간단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전에 몇 번 얘기했었던 뭐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다가오는 장애물 점프해서 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내 몸 움직여가지고 떨어지는 거 맞지 않게 피하는 거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가지고 여러분만의 것을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거를 완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는 일단 제가 이번 주 중으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나중에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 변신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 선택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경한 이후에도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에디션으로 우리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요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마도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톡방에다 물어보고 하면은 그 되게 번잡합니다. 아 이러느니 안 하고 말지. 예를 들면 뭐 C 받고 말지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럴 거예요. 날씨도 덥고 비 오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9시 수업이긴 하지만 12시까지 진행하니까 그 사이에 살짝 와가지고 노트북 뚜껑 열어놓고 같이 한번 구경하면서
갈피를 잡아놓고 여유 시간 집에서 조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이게 진짜로 기말 대체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로 시험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이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 .py 파일 내용물 키보드로 쳐둔 게 우리 수업의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엿한 하나의 게임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여러분이 준수해야 되는 몇 가지 정량적인 조건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 준수를 하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 첫 번째는 모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인포트문 적는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수업 지금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들, 그래서 인포트 타임 엔터, 인포트 랜덤 엔터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은 아마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시간과 관련한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GUI 모듈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 정밀한 시간을 여러분이 굳이 중간중간 챙길 필요는 보통은 없어요. 사실 진짜 게임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게임에서는 진짜 시간을 쓰지 않아요. 게임 속 세상 안에서의 시계를 써서 진행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일단 곁다리로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랜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러분이 임포트 할 만하죠. 그러니까 매번 F5 누를 때마다 내 게임이 장애물이 언제 다가오냐 등등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고 싶을 때, 그때는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뭐 random.wendint라든가 우리 이전에 써봤던 그 친구들 쓰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안내문 구경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간단히 보여드릴,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용 방법 소개해드릴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을 임포트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임포트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 막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GPT한테 나 이번에 기말 과제로 파이썬 게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라면은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이트 가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켠 다음에 여기다 명령어 입력하면은 설치해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PPL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운로드 제품 이용을 종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파이 게임이라든가 걸출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하거나 해서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분 게임 만들면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빵점으로 칠 예정입니다. 요거는 우리 1주차 때 설명했었죠. 시작할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기능들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여러분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걔네들을 끌어와 갖고 쓰면 똑같은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엄청 간단한 프로그램을 다만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그 문장들 하나하나 눈으로 구경해 가면서 키보드로 쳐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추가로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하시면 빵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까보시면 .py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GUI underscore blank.py라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열어보시면 함수 정의가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진행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상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GPT 잼미니를 무료 버전을 쓴다, 구독했는데 크레딧이 다 토큰이 다 떨어졌다 하면 그 친구가 우리 수업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뭔가 파이썬 기본 표준 환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도하지 않은 뭔가 추가적인 뒤에 있는 엄청 무거운 거를 추가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도록 여러분한테 코드를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빵점으로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 다시 소개할게요. 함수 정의 두 개 내용을 적는 건데 그 기본적인 실행 흐름 구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중간중간에 요 값을
지금 이렇게 바꿔갖고 담아놔야겠구나. 나중에 사용할 값을 미리 여기서 백업을 해둬야겠구나. 준비해둬야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를 한번 짜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을 걸어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무거운 거, 그러니까 GPT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만들 만한 거를 만들어 오라라고 주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정규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가 지금 돈을 추가로 내고 방학 계절학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진짜로 그럭저럭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경험치를 챙겨보는 게 목표다라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의 머리로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 손으로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 주석 적어두고 이 주석대로 동작하는 이 품은 적고 싶은데 잘 안 돼 도와줘 하면 그 친구가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뒤에다가 스포 금지 이렇게 괄호 쳐고 하면은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본인의 답변에 선을 그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은 내가 막 전체 게임을 일단은 내 손으로 만들었다. 내지는 그래 이 전체 게임이 굴러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내가 다 이미 납득한 상태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다와 같은 느낌으로 선을 지켜가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천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인간이 된다라든가 그거 안 한다라고 점수가 깎인다라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치를 쌓는 거를 느낀다라면 일단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간단한 걸 붙잡되 여러분 손으로 완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요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모듈과 관련한 거는 중요한 거 그 두 가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빵점이에요. 실제로 매 시즌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그건 개인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막는다라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저거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py 파일 맨 위에다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적어둬야 돼요. 여러분 본인 이름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 내 게임이 이름이 뭐냐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그거를 여러분이 맨 위에다 적어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플레이 방법 적어주시고 등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량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없다 감점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을 때는 그 우리 Shift 3하고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붉으스름한 색깔로 보여주는 주석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str 리터럴 그 우리 녹색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여러분 프로그램의 데이터 쪽, 코드 쪽과 관련한 정량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해서는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한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화살표로 내 캐릭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화살표 키 4개 스페이스까지 해서 5개. 그럼 이제 충족하는 겁니다. 그런 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인 입력으로 간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우스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다 따로따로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도 클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포인터 자체의 위치 요 XY 좌표를 여러분 게임 안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풍선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다라면 그 풍선을 총으로 쏜 셈 쳐가지고 빵 터지면서 점수가 올라가도록 코드를 짠다라든가 하면은 마우스 포인터 위치랑 마우스 왼쪽 클릭이랑 2개를 쓴 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자 입력과 관련한 데이터가 5가지 있어야 된다. 요거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이거는 매우 유한 조건이니까 여러분 엔간하면은 요 5가지를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본인 바깥으로 출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 뭐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여러분 그려놓은 그림, 내 캐릭터라든가 등등을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캐릭터 파란색 네모라 할 거예요. 장애물 빨간색 네모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밟고 있는 땅을 길쭉한 검은색 네모로 했어요. 그러면 이미 3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간하면 여러분이 3개는 큰 무리 없이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이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클리어의 개념이 없는 게임이다. 예를 들면 뭐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그래서 몇 초 생존했습니다. 그 숫자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임이다라면 10초는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엔딩이 있다라면 엔딩 보시면 되고, 엔딩이 없다라면 10초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엔딩이 없는 게임인데 그 개발자, 그 게임의 제작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조차도 무조건 3초 안에 사망하도록 엄청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최소한 본인, 제작자 본인은 이 게임의 엔딩을 보거나 10초 이상을 버틸 수가 있도록 너무 어렵지는 않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견된 파멸 해가지고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위에서 다가오는 엄청 커다란 검은색 네모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게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잘 움직여갖고 피하면 뭐 저거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는다라든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F5 누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10초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뭐 클리어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 할 거잖아요. 최종 버전. 그걸 제가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할 때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한다라면 가끔 패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10초 되기 전에 죽는다라든가 또 할 수 있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부분까지를 여러분이 난이도를 설정할 거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게 깨는데 이제 나이 먹은 저는 깨기 어렵도록 그런 오묘한 난이도로 만들어 갖고 내셔도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클리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2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봐봐요. 떨어지는 거를 내가 그 왼쪽 오른쪽 눌러가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뒤집니다. 사망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근데 간단한 조작으로 예를 들면 3키를 내가 눌렀다. 그러면 치트 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네모에 맞아도 내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그러면 뭐 곱하면서 10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원래는 어려운 게임을 난이도를 폭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치트 기능을 여러분이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실행 흐름,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하거나 10초 버티는 흐름,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가 중간에 패배하는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키 입력이라든가 등등만 가지고 이 게임을 훨씬 더 쉽게 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치트 관련한 흐름, 이렇게 3가지 실행 흐름을 F5 누를 때마다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정량적인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게임을 어떤 문장들을 섞어가면서 어떤 값들을 담았다 꺼내가면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py 파일 작성했으면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종강하고 채점해서 학점 올려드릴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jpg, .png 그런 그림 파일을 내 게임에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로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다라면 그 그림 파일들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게임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zip 파일로 압축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하는 곳에다가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기한은 우리가 수요일이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그럼 목요일은 수업이 없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제가 학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 밤 마감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타이트해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가져갈 예정이고, 자, 그래요. 밑에 있는 평가까지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젝트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할 건데, 그 중에 기한 점수를 30점을 가져갈 건데,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 다음 주 수요일 밤까지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기한은 하루를 더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까지. 그래서 수요일 밤은 넘었는데 목요일 밤 만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 추가로 노력해가지고 냈다라면 기한 점수는 30점 만점에 1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까지 지나면 이젠 진짜 채점해야 돼요. 우리는 게임 채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오후반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채점을 해야 됩니다. 환장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학교가 그러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밤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거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 추천은 그냥 요 기한 점수 30점을 받는 걸 1차 목표로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더 한다고 큰 차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요 기한 점수는 일단 30점 가져간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기한 점수, 그래서 요 마감 이내에 제출했냐 마감 이후에 제출했냐 판정하는 거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하시면 매월 며칠 몇 초에 냈다 다 뜬단 말이에요. 사이버 캠퍼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출한 시각 기준으로 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내가 화요일 날 냈는데 그림 파일을 빼먹고 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내셔도 됩니다. 수요일 안에만 내시면 그러면 만점으로 요 기한 점수 30점으로 인정받고, 당연히 채점할 때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올린 것만 가지고 채점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0점 중에 60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구성 요건, 모듈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쪽, 코드 쪽,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각각 15점씩 부여를 할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듈과 관련한 조건, 뭐 파이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다운로드해서 썼다든가, 아니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함수정의 2개 내용을 채우는 그런 실행 흐름이 아닌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표준 안에 들어있는 모듈 임포트해서 실행 흐름을 구성했다라면은 전체 점수를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100점 만점에 0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플 거잖아요. 전 여러분이 마음이 아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켜주시면 생각보다 프로젝트 점수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별 추가 목표랍시고 제가 지금 올려놨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 저랑 같이 주제를 협의를 할 때, 처음에 주제를 협의를 할 때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갖는 주제를 잡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게 저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얘기한 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거 우리 절대 일주일 안에 못 만들어요.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종강하고 만들기로 하고 이번에 이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와 같이 덜어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친구가 너무 쉽게 들고 왔다. 스페이스바 3번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면은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와 같이 살을 더 붙여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원래 주제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주말에 한번 해본 다음에 만들어서 낼게요와 같이 개인별로 추가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 추가 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개개인 간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추가 목표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목표 10점을 잡아놨는데, 배점을 잡아놨는데 어떤 친구가 완성해서 냈어요. 그 추가 목표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는 얘는 제가 정할 거예요. 나머지 90점은 정량적인 목표. 그래서 숫자만 보고 트루 폴스 같은 거 판단해 가지고 기한 점수 30점이냐 15점이냐 빵점이냐 이런 식으로 저의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요건들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반면 요 10점은 이제 저의 객관적인 게 아닌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우리 중에 가장 추가 목표 강렬하게 만든 친구 10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 9점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가 목표는 일단은 만약에 설정을 하시려면 저랑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장부를 들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누구 며칠에 이 게임에 대해서 추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음과 같이 기록을 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요일 날 채점할 때 그걸 보고 파악을 할 거예요. 플레이 해보고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봤자 10점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중간고사 40% 프로젝트 40%예요. 그러면 대충 그거잖아요. 그죠? 시험 10점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시험 10점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얘는 어차피 만약에 제출을 한다라면 엔간하면은 앞에 있는 90점 그러니까 기한 안에 낼 거고 정량적인 요건들을 다 지켜가면서 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점이 사실상 학점에 영향을 주냐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분산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봐요. 내 추가 목표 내가 되게 멋들어지게 지정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서 잘 만들어서 주말까지 다 불태워 가면서 작성해 갖고 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집에서 이제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F5 눌러 갖고 실행해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은 이제 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제출을 했는데 제가 집에서 그거 플레이 해보고 아니 이거 완전 뭐 추가 목표 1도 상관없는 거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면서 0점을 드린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 0점은 좀 심했다. 1점을 드린다 상상해 봅시다. 그건 그 도의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 신경 써갖고 만들었다라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자 방금 전 건 잊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는 일단 개인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설정을 꼭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귀찮다 그냥 집에서 놀랜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프로젝트 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년을 생각하면 정규학기죠. 정규학기를 생각해 보면 보통은 요 추가 목표 설정률은 전체 100명 중에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반은 60% 정도까지 가요. 상대평가인 경우. 근데 우리는 절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컴프1 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 중에 한 20명, 25명, 4분의 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 개인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뭐 레벨업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능력치 이렇게 해갖고 능력치가 올라갈 때마다 내 캐릭터가 세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장애물 더 높이 피할 수 있다라든가 2단 점프를 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런 걸 내가 추가 목표를 설정하겠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 목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저는 도와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 게임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가 제일 중요한 이 추가 목표 설정과 관련한 조건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개인별로 잘 골라주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100점 만점 평가랑 관련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 뒤에는 예시 주제들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각자 구경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실행 흐름 클리어하는 거, 중간에 사망하는 거, 그 다음에 치트 써서 쉽게 깨는 거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제가 더블 클릭 딸깍만 하고 여러분 그걸 좀 더 쉽게 구경할 수 있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업로드 해둔 압축 파일이 제가 압축 해제가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제 컴퓨터에선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서는 이 게임 잘 동작했다를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3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씩 3개를 만들어서 같이 압축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초 버티기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게임 플레이 하는데 1분을 넘기지 않도록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무슨 키우기 게임이라서 이 친구 엔딩 보려면 8년이 걸린다. 그런 게임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상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게임 대충 1분 안에 게임 오버를 당하든 클리어를 당하든 엔딩이 있다라면 그런 느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캡처한 영상 파일 3개를 같이 모아서 아까 얘기했던 .py 파일들, 그림 파일들 등등이랑 다 모아서 압축해갖고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궁금한 게 없습니까? 없으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돌아가서 멘트 조금 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로 소개해드리면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프로젝트는 대단한 게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간단한 걸 만들 때 그걸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손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과제를 했든 안 했든 이게 정규학기든 계절학기든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게임을 얼마나 많이 만들거나 플레이 해봤냐랑은 큰 상관이 없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런 간단한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애물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조차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EUC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규학기로 쳐도 한 달이고 지금은 일주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6일 수업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진행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소로운 게임이다 하더라도 엄청 벅찬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인드로 스타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떨어지는 거 피할 거냐, 다가오는 거 점프해서 피할 거냐, 아니면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해서 적당히 이동해 가지고 골에 도착하는 거 만들 거냐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살짝 간단한 메커니즘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을 입혀가면서 나만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출석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재수강인 친구가 절반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계절학기는 일반적으로 정규학기 때 모종의 사유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 보통 계절학기를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과반은 이제 처음으로 이 더운 여름에 비 오고 난리 부르스 치는 이 더운 여름에 컴프1을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여기 다양한 학과 출신 친구들 주전공 기준으로 이 앉아있고 뭐 당연하게도 내가 다른 과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파이썬 10년, 20년 해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내가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작년까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1도 신경 안 쓰고 살아온 그런 청정한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의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게임 만드는 것과 관련한 일종의 숙련도는 당연히 서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말 대체랍시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잡아서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건데 이 게임 하나를 지금 시점에 만드는 거에 의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나중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제랍시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를 당연히 여러분 해올 수 있겠지라고 교수님이 생각해 가면서 출제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수업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이건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텨야 일단 과제 점수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제의 목적인 원래 전공 내용에 대한 복습, 따라서 시험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라든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측면에서의 연습 측면에서의 마지막 준비를 지금 이번 학기에 해본다라고 여기고, 한번 본인의 손으로 기계의 도움 최대한 덜 받아가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 이런 게임 벌써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200개 만들어 봤다 하는 완전 개고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알아서 만드시면 되겠지만, 요번에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 뭐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거만한 표정으로 저한테 주제 협의를 하시면, 그럼 저도 당연히 이런 거 이미 해보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번 게임 만들 때는 이쪽을 한번 신경 써서 이쪽을 어떤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개인별 도전 과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챙겨보는 거 어떻겠냐와 같이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현재 수준의 그거를 투영해 가지고 개인별로 좀 더 의미 있는 우리 이번 수업 후반부를 가져갈 수 있게 같이 한번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프로젝트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은 지금 안내문에서 제시한 거 맞추기만 하면 점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유하게 지금 조건을 잡아놨으니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자체랑 관련한 설명은 끝났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요거 설명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자, 요거 뭐 워낙 간단하니까 막 외우고 그러실 뭐 필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요거 영상 한번 보세요. 그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거 맥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적당히 딸깍딸깍 하면 뭐 일상적인 설치하면은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구글 검색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obsproject.com 누르시면 뭔가 푸른 배경에, 남색 정도 되는 배경에 요 검은색 동글뱅이 아이콘 있는, 그래서 OBS라고 적혀 있는 웹 페이지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바로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다 윈도우, 그 다음 맥북이다 맥북 해가지고 눌러갖고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그 파이썬 맨 처음에 설치한 것처럼 적당히 다음 하면은 되는 그런 설치 프로그램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오늘날 파이썬은 그거 말고 좀 다른 방식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익숙하게 설치하시면 그 친구가 이거 하나는 그래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한테 객관식 문제 하나를 낼 거예요. 당신은 이 OBS 스튜디오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쓸 거냐? 첫 번째, 방송용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소위 그 있잖아요, 스트리밍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용도로 쓸 거냐, 아니면 요거를 이제 영상 캡처를 하는 용도로 녹화용으로 쓸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 나중에 방송할 때 리셋하면 되니까 지금은 녹화할 거니까 녹화용으로 할 거다. 그것만 잘 골라주시면 그 친구가 기본적인 세팅을 미리 해둔 채로 창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설치 다 됐다라면 OBS 스튜디오 검색해갖고 시작 메뉴에서 검색해갖고 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전마다 배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충 소스 목록이라는 게 눈에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화면, 지금 어떤 식으로 화면을 이 친구가 들고 가고 있냐를 제시하는 캔버스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리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냐, 캡처하고 있냐, 요 게이지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제어 해가지고 녹화 시작, 뭐 방송 시작 요런 버튼들, 설정 버튼 이런 거 있는 패널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구경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이제 스타트할 준비가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요 가운데 마치 지금 이거 거울처럼 된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내 바탕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 라면은 소스 목록을 가서 내 모니터 화면 캡처하는 디스플레이 캡처 옵션을 추가하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캡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윈도우 캡처라 그래가지고 내 게임 화면만 캡처를 한다라든가도 가능한데 걔가 슬픈 점은 그 게임 화면만 캡처하는 걸 고르면 여러분 창 제목이 안 보입니다. 왜냐? 사실 창 테두리는 그 프로그램 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윈도우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방금 전 거 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바탕화면을 생으로 캡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적당히 바탕화면 정리해 놓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제 모니터 여러 대면은 뭐 이렇게 선택지로 골라줄 거고 아무튼 적당히 잘 누르면 이런 식으로 거울 두 개 평행으로 갖다 댄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이 가운데 부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친구의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는 감흥이 별로 안 올 건데 얘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제 화면이 그러니까 유튜브 화면상에 제 모니터 화면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적당히 왼쪽 위에 딱 달라붙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꾹 눌러갖고 대충 전체 화면을 그러니까 영상 파일의 전체에 다 큼지막하게 들어오게끔 크기만 잘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여러분 목소리 안 내도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오디오 믹서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요거를 녹음을 안 하고 싶다라면은 요거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하면서 막 무슨 말 해도 절대로 파일에 안 남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 데스크탑 오디오 해가지고 하실 수 있고 등등입니다. 아무튼 소리를 녹음을 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될 건데 보통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쪽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음소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여기 녹화 시작 버튼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 녹화 중이니까 반대쪽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제 요 빨간색 녹화 중 한 다음에 시간이 째깍째깍 흐를 겁니다. 그럼 지금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lt 탭해서 아이들 간 다음에 F5 눌러갖고 프로그램 실행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게임 한 판 플레이하고 돌아와서 녹화 중단 버튼 누르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가 나의 방금 전 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 비쳐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친구는 이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C 드라이브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그 날짜 보고 오늘 방금 전 시간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mp4 파일로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mkv 파일로 저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OBS 스튜디오 쓰고 있고 이제 맨날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이니까 요 뒤에 확장자가 뭐가 적혀 있든 간에 엔간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쪽 걱정하지 마시고 요 친구 파일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를 들면 정상적 플레이 그 다음에 패배, 그 다음에 치트 이런 식으로 적당히 파일명만 바꿔가지고 3개 찍어서 압축해갖고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 말고도 예를 들면 윈도우 키랑 G를 같이 누른다라든가 아니면 맥북 쪽에도 이제 요 모니터 화면 캡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내장이 돼 있을 거예요. 걔를 쓰셔도 되긴 한데 걔의 단점이 뭐냐? 파일 용량이 커요. 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 어제 우리는 시험 봤는데 오후 반은 수업을 했단 말이죠. 오후 반 수업 중에 이제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33분 정도로 더 진행을 했는데 33분짜리 영상이 지금 77MB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분에 약 1.5MB 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1분짜리 플레이 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친구를 써서 진행하면 여러분 그 압축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업로드 하는데 사이버 캠퍼스 업로드 하는데 뭐 용량 초과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벤치 먹는다라든가 하는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써서 캡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이제 윈도우라든가 그런 데서 쓰는 기본
영상 캡처 도구, 그러니까 요 뭐 스크린샷 찍고 막 그런 거 도구를 쓰시면 걔는 용량이 큽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그런 거 쓰기에 내 노트북 게임 돌리기에도 빠듯한 엄청 옛날 노트북이다. OBS 스튜디오 잘 동작 안 한다라면 최후의 선택지로 옆에다가 핸드폰을 세워놓고 폰카로 찍은 다음에 카톡으로 전송을 받는 마지막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지가 용량이 제일 클 거예요. 그 친구는 1분에 막 100메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걔는 일단 최후의 선택지로 잡아놓고 이 친구를 한번 이번에 찍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컴퓨터 과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거 나중에 내가 신경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마이크 켜고 본인의 작품을 발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스크립트 한번 읊은 다음에 그거 간단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전체 공개해 놓고 그거 URL을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둔다라든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에 한번 찍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친구 쓰시면 될 거고 뭐 다른 거 쓰셔도 제가 엔간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영상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걸 찍어야 된다. 영상 파일 3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용량이 제일 작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둔 채로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하여 뒤 봅시다. 지금 딱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짤막하게 쉬고 자, 좋습니다. 압축 파일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까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2개가 있는데 이 GUI core.py는 말 그대로 그 GUI 모듈 그거예요. 이 안에 이제 여러분 게임 만들 때 필요한 뭔가들에 대한 예를 들면 함수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쟤는 사실은 안 봐도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70KB 정도 된단 말이죠. 글자가 7만 자 정도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구경 안 해도 되게끔 설계되어 있고 GUI blank.py는 이제 지금 요걸 열어볼 예정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blank.py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임포트문 적혀 있고 그래서 지금 GUI 코어를 그 모듈을 내 이름 사전엔 GUI 3글자로 해갖고 등재해 놓고 다루겠다와 같이 지금 적어 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는 해서 할당문 엔터 쳐서 지금 적어놨고 그 w에다 점 찍은 다음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가 전부 다 내 게임 실행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임 한 판을 지금 스타트 하겠어 와 같은 느낌의 함수 주식에 엔터키를 쳐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짜고짜 F5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개발 중 느낌표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가로로 800, 세로로 600짜리 하얀색 창이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게임 만들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동네는 파이썬 동네니까 뭐 맥 쓰는 친구들 또 윈도우 쓰는 친구들 전부 다 거의 100% 확률로 요거 지금 잘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요거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압축 파일 자체를 엔터 치거나 하면 아무튼 내용물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blank.py를 지금 갖고 놀았던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압축부터 풀고 그 다음에 blank.py 멱살 붙잡고 아이들로 연 다음에 F5 누르시면 하얀 창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에는 제 화면상으로는 800 곱하기 600 사이즈면은 거의 화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친구로 보일 텐데 여러분 현재 모니터 해상도가 예를 들면 뭐 가로로 3000이고 막 그렇다 그럼 800은 뭐 되게 작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나오면 지금 살짝 아이들 요거 인터랙티브 보시면 우리 지금 GUI underscore blank.py를 실행하고 있어요.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꺽쇠 3개가 아직 안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현재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아직은 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있다. 요 w.start 함수 출식을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w.start 내용물 열심히 실행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하얀 창 X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린다라든가 하면 그러면 이제서야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문장의 실행이 끝났다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요거는 더 복습이죠. 이전에 나왔던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 장점이 그 우리 dir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그런 거 쳐본 적 있잖아요. 자, 이거 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initialize라는 이름, update라는 이름, w라는 이름 얘네 다 함수정의랑 할당문 그러니까 blank.py에 적혀 있었던 그 문장들을 실행함으로써 내 이름 사전에 나는 모듈이죠 지금은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플러스 여러분이 여기서 자 아까 전에 W 멱살을 붙잡고 점 찍고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W하고 점을 찍으시면 이 친구가 그 메모리에 있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W의 이름 사전을 털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get tex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new rectangle이라는 이름 고른 다음에 여는 괄호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한글 패치를 당한 것인지 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구성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구경해 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소위 툴팁 메시지들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만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요 인터랙티브에서 저 이름들 툴팁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W하고 점을 찍으면 조금 기다리면 아까 봤던 그 이름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본인의 메모리 위에다가 지금 올려둔 W라는 친구의 이름 사전을 실시간으로 털어서 여러분 눈에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지금 보세요. initialize랑 update 두 개의 함수 정의가 적혀 있잖아요. 뭐 지금 눈으로 뭐 영어 단어 둘 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initialize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뭐 해놓고 스타트 할 거냐 뭐 그런 거 뭐 그 반복의 3단 콤보로 치면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가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내 게임은 네모 3개 보여줄 거야 하면은 여기다가 new rectangle인가 뭔가 3번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지금 얘기한 김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요 initialize 내용물이 지금 보세요. 녹색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평소처럼 자 평소의 str 리터럴은 예를 들면 뭐 hello world 느낌표 이런 느낌으로 따옴표 하나를 적고 스타트를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하고 3개를 적어서 마무리를 지금 한 여전히 동일하게 녹색으로 보이는 여전히 수식 하나긴 한데 여러 줄에 걸쳐서 그 수식을 그 리터럴을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자 이건 옛날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을 때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프린트를 할 건데 헬로 월드 출력할 거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헬로 컴마까지는 이번 줄에 적고 다음 줄에 월드 느낌표를 적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컴마 뒤에 엔터키 쳐야 되니까 엔터키 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애매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을 때는 내가 요 바로 뒤에다 엔터키 쳐줬으면 좋겠네 라고 마음 먹고 진짜로 엔터키를 강타를 해도 그거를 인정을 못 받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 할 때는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친다라든가 아니면 탭키를 친다라든가와 같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동네도 보통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헬로 컴마 한 다음에 엔터 키를 치고 그 다음에 월드 느낌표를 하고 싶다와 같이 지금 생각한다라면 그때 여러분이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옴표를 3개 적고 스타트 하면 따옴표 3개 적어서 끝낼 때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글자들이 될 건데 거기서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엔터키를 쳐도 돼요. 그러면 그 엔터키에 해당하는 글자까지 요 str 리터럴의 내용물이 되도록 전부 다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실제로 인텔 키보드 가가지고 프린트 따옴표 3개 안 하고 엔터 치고 0 하고 따옴표 3개 하고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안 엔터키 글자 0 세 글자를 지금 출력을 해줬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터럴 적을 때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내가 실제로 치고 싶다. 다음 줄에 이어서 글자를 적고 싶다. 그 엔터키 글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이 글자들에 해당하는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리터럴 적고 싶다라면 따옴표를 3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잡아봐요. 그래서 요 맨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따옴표 3개 열고 닫고 해서 수식을 하나를 적은 거예요. 이 커다란 게 하나의 수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엔터키를 쳐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요 blank.py 파일에 첫 번째 문장은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둔 수식문입니다. 그리고 수식문 우리 실행 그 8주차 때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친구 계산해요. 수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을 땅바닥에 버릴 거예요. 여기는 인터랙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실은 이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이랑은 1도 상관없는 친구예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할당문도 아니고 리턴문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보통 .py 파일 맨 위에라든가 한국말로 내가 설명을 적어두고 싶다라면은 이 str 리터럴을 일반적으로 자주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여러 줄에 걸쳐서 잘 구분해 가면서 적어둬야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읽는데 좀 더 편의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마무리 짓는 이런 리터럴 정답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15점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내 이름, 그 다음에 게임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다.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얘네 하나하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줄 한 줄을 다 주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 사인 열심히 쳐가면서 붉은색으로 적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귀찮다 이거예요. 파이썬쟁이들은 귀찮은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적어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랜덤.py 우리 구경해 본 적 있는데 우리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 친구도 맨 꼭대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친구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지금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요건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요 리터럴 지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우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 바로 다음에 엔터키 치고 여기다가 W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좀 기다리면 New Rectangle이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뭐 대충 뭐 XY 좌표 0,0 하고 너비 높이 뭐 100 곱하기 100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내 게임 맨 처음에 스타트 할때 네모 하나 만들어서 놔두고 스타트 하겠어와 같이 적어놓은 셈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 하나를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5 누르면 실제로 지금 가로로 800, 세로로 600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비율을 갖는 정사각형 검은색 네모가 화면 맨 왼쪽 위에 지금 보이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거를 실패한 친구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W하고 점을 찍었는데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목록을 보여준단 말이죠. 제 컴퓨터는. 근데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지금 이거 안 보여준다. 점 찍었고 기다렸는데도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py 파일은 열어놨는데 요 뒤에 숨어있는 요 인터랙티브를 여러분이 X 버튼을 눌러서 퇴근을 시키는 버릇이 있다라면, 자, 지금 퇴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W하고 점 찍어도 우리한테 이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밀하게는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 방금 전 인터랙티브를 꺼버리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퇴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걔가 퇴근했으니까 당연히 메모리 위에 W 뭐 어쩌고 걔의 이름 사전 그런 거 싹 날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py 파일만 열어놓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매우 기본적인 기능들만 들어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터랙티브를 꺼버렸다. 그러면 뭐 제일 간단한 건 그냥 F5 눌러서 한 번 더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출근할 겁니다. 그 다음에 X 버튼 눌러갖고 프로그램 자체 실행은 끝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메모리 위에 있는 W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설명을 보여준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친구는 실행 흐름이 막 복잡하니까 GUI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이전처럼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서 수동으로 이니셜라이즈 괄호 열고 닫고 한다 그래서 네모가 보이는 창을 하나를 바로 열어준다라든가 그런 심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 GUI 창을 다시 열 거다라면 그냥 쿨하게 F5 눌러서 재부팅을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일단은 여기 적혀있는 함수 정의라든가 등등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W에 대한 할당문 실행한 이후 시점에 그 이후 시점에는 얼마든지 이 친구가 W의 이름 사전이라든가 등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더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뭐 이니셜라이즈라든가 이런 이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호출하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함수 호출식,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그 GUI 모듈 안에 저 친구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방금 보셨던 initialize 괄호 여시면 지금 이 친구는 인수를 하나 받는 친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도움마일용 리터럴은 나중에 지워도 돼요 라고 우리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저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 initialize 함수 정의 첫 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str 리터럴만 적어놓고 엔터키를 쳐놨다라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전체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조금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의 데이터 흐름이랑은 1도 상관없는 문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굳이 인간들이 적어놨다. 요 str 리터럴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계산한 다음에 그 str 형식 값을 살짝 따로 백업을 해둬요.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거를 읽어가지고 여러분 눈에다가 전달한다라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봐봐요. 이니셜라이즈 지금 내용물은 3줄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 들어있는 것만 따지면 2줄짜리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한 줄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노란색 툴팁 너무 위아래로 길면 화면 전체 다 차지하고 막 난리 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툴팁으로 보여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전체 도움말 메시지에 예를 들면 위에 한두 줄 정도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설명 적어 놓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단순히 툴팁으로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저 initialize라는 이름에 대한, 정밀하게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뭔가 덩어리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죠. 그 함수에 대한 전체 설명을 다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이 친구 인터랙티브 맨날 파이썬 인터프리터 켤 때마다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help라는 친구가 그런 효과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help라는 이름이 보라색 이름이 있어요. 빌트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나 initialize 쓰고 싶은데 도움 한 다음에 엔터키 치시면 걔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걔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한글로 적어놨었던, 과거의 프로그래머가 한글로 str 리터럴에 채워가면서 적어놨었던 그 메시지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써봤던 w.new rectangle 등등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w.new rectangle이라는 친구 어떻게 쓰니? 이 친구 인수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한국말로 미리 적어둔 str 리터럴 내용을 복붙해가지고 여러분들에다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 차치하고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챙겨봅시다. 첫 번째, 우리 프로그램 설명 .py 파일 맨 위에 적어야 돼요. 그때 편하게 하시려면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해서 str 리터럴 잘 녹색으로 적어두고 마지막에 따옴표 3개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돼요. 그런 걸 파이썬쟁이들이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설명을, 걔에 대한 내용물 첫 번째 문장에다가 str 리터럴로 적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뒀다가 미리 계산해서 메모리 위에 올려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두 번째, 그렇게 지금 제가 잘 준비해놨고 여러분이 진짜로 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은 인터랙티브로 가서 help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모리 위에 가가지고 본인이 아까 전에 계산해둔 그 str 리터럴 값들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눈에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거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럼 영상 보시면 되고, 영상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떤 이름을 섞어가면서 수식을 적어야만 하는 타이밍일 건데 이 이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 이름에 담겨있는 값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지금 보시는 help를 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네모를 3개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거 3배 뻥튀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뭐 x좌표 200,0, 한 친구는 y좌표를 200,0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바둑판 같은 느낌 된 거잖아요. 가로 세로 100 곱하기 100 사이즈에 한 친구는 x좌표가 200이고 한 친구는 y좌표가 200인 네모를 하나씩 추가해서 총 3개 네모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ew rectangle 여러분 호출식을 적을 때마다, 정밀하게는 그걸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네모를 하나씩 만들어요. 네모 100개 필요하다. 그러면 new rectangle 호출식 100번 계산되게 만들면 됩니다. 뭐 war문 같은 데 밀어 넣는 데라든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소위 그래픽스라고 말할 만한 동네에서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그 있잖아요. 데카르트 평면, 카디전 평면이라 부르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XY축의 방향을 지정을 하죠.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Y축은 아래에서 위로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반면 컴퓨터 동네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X축, Y축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축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Y좌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0,0 원점은 이 전체 화면의 맨 왼쪽 위점이 0,0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소위 2D 세카이에서는 좌표 축이랑 등등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씁니다. 3D는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2D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의 좌표라든가 아니면 몇 번째 줄 몇 번째 열이냐 뭐 행렬을 다룬다라든가 에서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 XY축을 다룬다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0,0쯤 보시면 우리 코드상으로 이니셜라이즈 안에서 0,0부터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하겠어가 곧 요 좌상단 점이 0,0이고 오른쪽으로 100, 아래로 100만큼의 크기를 갖는 검은색 네모를 만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300만큼 떨어진데 하고 싶어. 그러면 X좌표 300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화면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은 X좌표를 지금이랑은 다르게 지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먼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모 하나만 나오는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네모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게임을 뭐 10년을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XY 좌표는 항상 0,0으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 친구의 X좌표, 저 친구의 Y좌표를 새로운 값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데이터 흐름이 이 전체 게임에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 둘은 동치죠. X좌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X에 담겨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고쳐 담는다라든가 하지 않으면 이 네모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X축상에서의 위치는. Y축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내 목표가 이 네모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좀 더 정밀하게 이 네모가 예를 들면 1초에 몇 픽셀만큼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등속 운동을 만들고 싶다.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지정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자, 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는 우리한테 값을 하나를 리턴을 합니다. 숫자 하나를 줘요. 그리고 그 숫자는 뭐냐? 방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 방금 만든 네모는 7번 네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번호표를 발급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면 어떤 네모의 위치를 바꾸는 move object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단 말이죠. 그 친구 호출식을 적을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의 위치를 바꾸겠습니까? 그 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번호표 발급받았는데 3번 적혀 있었다 치면 3번 네모의 X좌표를 여기로 옮겨주세요와 같이 청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3번 네모 원래 화면 맨 왼쪽 위에 있었던 친구네. 이 친구 일로 오도록 만들어야지와 같이 뒤에서 작업을 해준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네모 여러분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번호를 발급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 만든 네모를 이동시키겠다. 맨 마지막에 만든 네모를 이동시키겠다 할 때마다 똑같은 함수 호출식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건데 서로 다른 숫자를 번호를 넣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네모를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네모를 만드는 시점에 해야 되는 일은 이 번호표를 주머니 안에 넣어둬야 되는 겁니다. 걔가 3번이면 나중에 3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몇 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그때 리턴 값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는 하고 new rectangle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을 담고 턴 종료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살짝 단점이 뭐냐? 자, 요 넘버는 할당문이 지금 함수적인 내용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8주차 때 얘기했던 저 넘버는 로컬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넘버라는 이름은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로컬 이름 사전째로 증발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당장 백업을 해두고 싶다라면은 요 GUI 모듈에선 여러분한테 w.data라는 이름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저 데이터라는 친구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한테 저 데이터의 이름 사전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게 저 친구의 이름 사전이 마치 여러분의 이름 사전인 것처럼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뒀다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w.data.number는 더 이상 로컬 이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걔는 일단은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이 끝나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내 전체 게임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는 항상 w.data. 한 다음에 그 이름 적어서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거나 내가 이전에 등재해둔 이름을 쓰거나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무려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이번에는 w.data의 이름 사전에 넘버란 이름이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w.data. 하면 이렇게 목록에 넘버란 이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엔터 치면 뭐 숫자 하나 적혀 있겠죠. 자, 이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달라도 됩니다. 아무튼 new rectangle이 return한 값이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F5를 눌렀기 때문에 이 함수 정의를 실제로 한번 실행했고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한번 계산을 해서 이 할당문을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검은색 네모가 나왔고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는 넘버란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실제 이 게임 동작하는 코드를 짜기 위한 충분한 이름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을 여러분이 작성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목표로 가져갔던 거 한번 해봅시다. 이 네모를 등속 운동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건 제가 먼저 저만 한번 쳐볼게요. w.moveObject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의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0번째 인수로는 숫자를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숫자가 w.data.number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w.data.number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화면 왼쪽 위에 있는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그 네모를 말하는 게 돼요. 걔에 대한 번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의 새로운 위치를 예를 들면 300, 300으로 바꾸겠어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면 짠 이런 느낌으로 대충 300, 300부터 가로로 오른쪽으로 100, 아래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 네모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죠?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0,0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지금부터는 이제 항상 300, 300에 있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move 오브젝트 호출식을 적어 놨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왜 저 친구는 정지에 있냐? 이 호출식 괄호 안에 리터럴을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300, 300으로 이 친구를 move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니셜라이즈는 그렇다 치고 업데이트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죠. 그 윈도우라는 친구 자꾸 업데이트 한다고 내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강탈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 퍼센트 완료 전원 끄면 저 큰일 납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제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광고 한번 더 해주고 아주 그냥 난리 피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뭔가 업데이트는 그 이전 데이터가 이제 옛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값이 새로운 자리에 적절하게 잘 담겨 있게끔 갱신을 한다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의 단어가 여기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이 업데이트의 내용물은 전체 게임 진행하는 동안 한 번만 호출되진 않아요 사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아 게임 바뀐 거 있나? 아 네모 위치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 리터럴을 적어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게임은 저 네모를 300, 300에다가 옮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싫다라면 우리는 요 자리에다가 이름을 섞어가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 봅시다.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칩시다. 등속 운동은 뭐가 일정한 겁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요. 속도가 뭡니까? 그죠? 단위 시간당 변이잖아요. 그죠? 미터 퍼 세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배워본. 그래서 걔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단은 곡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친구를 위치를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정확히 300,300에 꽂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원래 위치 x0라고 말할 수 있겠죠? x0에다가 델타만큼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델타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초에 60번,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델타를 더한다든가 하면 그걸 거시적으로 봤을 때 1초면은 60 델타만큼 이동할 거고 2초면은 120 델타만큼 이동할 거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친구의 현재 XY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X0, Y0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 GUI 모듈에서는 그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같이 쳐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 번호가 일련 번호가 w.data.number인 네모의 현재 x좌표, 현재 y좌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싶다라면 w. 하고 좀 기다리면 get 대문자 p로 시작하는 get posi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쓰면 여러분한테 어떤 친구의 XY 좌표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괄호 열면 당연히 누구의 XY 좌표를 원하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위에 적혀있는 할당문에서 복붙해 와갖고 w.data.number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XY 좌표를 리턴해줘요.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새로운 이름 X랑 Y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면 그러면 지금 그 까만색 네모의 현재 X좌표, 현재 Y좌표가 각각 로컬 이름 X랑 Y에 담기게 돼요. 그러한 할당문을 적은 셈이 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등속 운동이라는 걸 목표로 하는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여기다 적을 수가 있어요. 현재 X좌표에 1만큼 더해서 세팅한다. 현재 Y좌표에 1만큼 더해서 세팅한다. 델타를 1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그러니까 업데이트 내용물로 저렇게 문장 2개를 적으셨으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네모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이제 퇴근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진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는 화면상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됐고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냐는 X축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이고 Y축 플러스 방향이 아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해서 이 친구 X좌표는 1씩 빼서 담는다. 그러면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일찍 퇴근하겠죠. 벌써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X좌표는 일상적인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똑같은데 Y축의 방향이 우리 수학 시간에 본 거랑 반대 방향이다. 그것만 살짝 신경 쓰시면 여기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느리다. 예를 들면 X 속도를 여러분이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약 30도 정도 각도로 마이너스 30도 정도 각도로 등속 운동하게 될 거예요. X 속도는 Y 속도 절대값이니까 X 속도 절대값이 Y 속도 절대값이 2배가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식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얘는 그래서 등속 운동인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델타가 리터럴이에요. 단위 시간당 변위의 변화량이 현재 1인 겁니다. 리터럴 적어놨어요. 요 1 대신에 이름을 섞어갖고 뭔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매번 서로 다른 값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X좌표 값에다가 더해가면서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의 변화량을 델타를 여러분이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하면 등가속도 운동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을 갖는 이 친구의 움직임을 연출한다라든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쪽은 이제 집에 가서 물리책이랑 한 번 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저 친구의 그 검은색 네모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걔에 대한 다양한 뭔가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XY 좌표를 변경했다라고 치면 그 친구의 가로, 세로, 너비, 높이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또는 저 친구의 색깔을 우리가 지금은 안 했는데 기본 검은색으로 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친구를 파란색으로 빨강색으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new rectangle 적어갖고 스타트 했는데 일단은 기본 제공하는 것들 중에 네모 말고도 동그라미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리 그려둔 그림 파일을 띄워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일종의 여러분 게임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해볼 만한 대부분의 연출을 다 여러분이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자 지금 봐봐요. 네모가 그냥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불과한 거의 화면 보기 수준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그러니까 그러한 연출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내 파이썬 프로그램은 언제 뭘 해야 되냐 를 우리가 지금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코드를 적절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 넣어 둬야지.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적절한 시점에 발생하게끔 구성을 해놔야지 저 화면 보기급의 프로그램을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플레이할 때는 간단해 보였던 것도 이걸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적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정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본론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 내일부터 살짝 시간을 들여서 얘 말고도 지금 W 하면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적당히 이런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반부 때 시간이 모자라 갖고 적당히 스킵해서 넘어갔었던 뭐 파이썬 수식 좀 더 편하게 적는 방법 뭐 그런 것들 짤막짤막한 것들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제 후반부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주제라든가 등등 봐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는 이제 좀 더 인텐스하게 진도 나가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봐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촬영은 요 정도로 해두고 우리가 지금 약 45분이 남았단 말이죠.